오늘은 법인주택 꽁꽁 묶어놨는데 이걸 어떡하나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법인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뭐 사옥이라든지 개인 뭐 임대사업이나 이 빌딩 주로 상업용이나 사업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20년, 2019년도에는 참 이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면서 돈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기존에 있는 법인이 주택으로 또 매수를 하고 또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택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 법인에서 복리후생으로 해가지고 뭐 사원 주택이라든지 어떤 숙소 개념을 해서 이렇게 뭐 전세도 했고 그 다음에 월세 뭐 렌트 또는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2019년 20년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문제가 좀 있었죠. 또 심지어 부동산은 우리 개인의 어떤 주거 안정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투자회사에서 빌딩을 강남에 한 동을 그냥 이렇게 매입하는 사회적인 비난에 좀 눈총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물론 뭐 거기는 계약을 취소하고 없었던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부작용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법인에서도 보면은 뭐 공공연히 암암리 진행이 되어 왔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사무실을 뭐 법인이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이 사가지고 법인에 임대 놓거나 또 법인이 사가지고 개인한테 어떤 임대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사용을 하지만은 법인 금액으로 자산으로 이렇게 떨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개인 이름으로 샀을 경우인데 특히 유형이 보면은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고 양도 차익을 개인이 소득을 해가지고 양도세 내고 차익을 얻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가는 거니까 내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는데 시세가 7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근무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 그 회사의 법인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7억인데 시가는 7억인데 10억으로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개인은 손해가 없죠. 뭐 이익은 안 보더라도 손해가 나버리고 문제가 될까봐 뭐 법인이야 손해가 나든 뭐든 관계없다. 물론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없다로 이렇게 주로 많이 단정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10억을 매수하고 그러면은 3억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이익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3억을 비용에서 떨어버리고 2억에 대한 세금만 내니까 진짜 꼭 먹고 알 먹고죠. 이런 거를 공공연히라기보다도 많지는 않았죠.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쪽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또 매입을 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이게 숫자가 엄청 근데 지금 뭐 팔기는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말하듯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나오는 물량을 영끌이 다 받아줘 가지고 20대 30대 영끌이 받아줘서 좀 안타깝다. 근데 그 가격이 좀 물건이 많이 나오면 떨어져야 될 건데 영끌에서 받아주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고 법인은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법인에서 또 이제 직접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 신설 법인을 포함해 가지고 시세가 10억이면은 이제 다량을 매입하는 거죠. 적절하면 적절하는 대로 이익 나는 대로 법인세로 떨고 가는 거. 근데 뭐 이런 게 내 사옥을 하나 샀는데 또 개인으로 샀는데 법인에 임대를 놨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올랐다거나 이러면은 뭐 법인 장부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표시가 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건물 매입을 또 못하죠.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경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서울의 아파트, 뭐 오피스텔 등등을 이제 막 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계에다가 취득세에다가 뭐 종부세에다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된소리를 맞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보다도 오히려 이 법인 쪽이 지금 물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하다니까 이걸 다 지금 받아주니까 포함 내지는 안 떨어지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 잠실동에 이제 리센트가 84.99면은 33평짜리입니다. 33에서 34평인데 이 실거래가가 보면은 18억 9,700, 19억 2천 해서 쭉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바닥 지은 게 16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억으로 또 팔았네. 그 다음에 22억으로 11층에 하나 팔아버렸네. 물건 2개 가지고 얼마야? 16억에서 22억이면은 무려 몇 %인가요?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은 5억, 10억 정도 올려버리는 건 순식간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시장 왜곡을 시키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 A 건설회사다. 그러면은 B 아파트 단지에 물건 거기 기껏 해봤자 500세대, 600세대, 1000세대면은 뭐 2-3개, 많으면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법인에서 금액 되는 대로 뭐 5억짜리를 6억에, 7억에, 8억에, 9억에, 12억에 샀다. 그러면 최종가가 돼버리죠. 나중에 분양가 감정평가할 때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몇 억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일이 다 조사는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칼을 빼들고 시장을 했지만은 이 한술밥에 배가 부를 수가 없죠. 참 이런 현상이 지금 법인 쪽에서도 있는데, 참 이것도 조용히 뭐 한두 건 이렇게 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대량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노출이 돼버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거를 폐기 낼 수가 없죠. 만약에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72%, 약 80%까지 양도세로 케어내야 되고, 또 보유했을 때 종부세 부담을 끊임없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이쿠나 하고, 물론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이나 아니면 어떤 영빈관으로 쓰기 위해서 한 채 정도를 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기업적으로 솔직히 2019년, 20년에는 법인에서 매입 물량이 각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그래프상으로 봐도 데이터가 좀 무리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철퇴를 내려놨다는 건데, 지금 그 매물들이 계속 쏟아지기는 쏟아지는데, 이 아파트 값이 글쎄요, 원래 뭐 올라간다는 쪽이 많은데 과연 또 올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재미나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미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콩당콩당 심쿵심쿵 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